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목소리도 이제 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쉬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 관리를 더 잘하면서 8월 30일 2차 시험 완료 시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1과목이고 9강입니다. 복분자와 무화과 파트인데요. 복분자와 무화과 파트는 올해는 시험에 출제가 유력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2차 2과목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아마 시험이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복분자 무화과 품목은 사실은 개념만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오늘 그리고 2차 2과목에서도 지금 계속 오복무감에 대해서 같은 시간대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를 한다면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점점 공부하면 암기하거나 이해하거나 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에는 멤버십에서 오픈되는 것은 모두 광고가 없지만 제가 열심히 만든 이 강의를 많은 분들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수 강의는 광고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동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100개 이상 받으면 광고를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입이 강의할 때도 뭐 A, B, C 타입으로 강의를 좀 하죠. 좀은 한 번은 알기 쉽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A와 B를 혼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개의 좋아요라고 나왔을 때 어떤 강의가 좋은지 저도 파악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제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100개 이상 될 때는 광고를 제가 강의 아래에 100개만 되면 전부 다 광고 없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복무감과 두릅과 블루베리죠. 두릅과 블루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마도 시험은 나올 확률이 여기가 나오죠.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온주, 밀감에 대해서 유력하다 보여지고요. 오디는 2차 2과목에서 딱 한 문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딱 한 문제로서만 완전히 풀면 될 수 있도록 2차 2과목 강의할 때 오디는 한 문제로서 완성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릅은 간단하고 블루베리에 대해서도 요거는 개념 정리를 해서 혹시나 해서 나오면 15점이겠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 정리를 먼저, 그리고 8월 달에 문제를 시험 치기 전에 8월 초순에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복무감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오복무감의 특징은 바로 복분자, 무화과, 온주밀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블루베리도 포함되겠죠. 블루베리도 포함이 되겠다. 그래서 오디는 요 5가지 품목의 공통적인 사항은 수잔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잔. 수확량 잔여 비율이죠. 수확량 잔여 비율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품목과 좀 평가 방법이 다르죠. 다른 품목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수확해서 평년 수확량하고 이 수확량 차이, 이 차이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가 있었다면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였고 수확을 해보니까 7,000kg였다.
그러면 이 3,000kg가 보상하는 손해로 죄를 입었다면 이것을 해주겠다는 기본 개념이지만 요 품목은 다르죠. 요 5품목은 다르다. 수확량 잔여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할지라도 여기서 6월 1일 날 사고 나느냐, 6월 10일 날 사고 나느냐, 6월 20일 사고 나느냐, 이때는 수확을 한단 말이죠. 계속 수확 중이단 말이죠. 수확 중. 수확 중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때 얼마나 수확량 잔여가 남았느냐, 수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남았지 하는 부분이 평가의 핵심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경우에 6월 10일 날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이때는 모든 농가가 65%의 수잔이 있더라. 수확량 잔여 비율이 존재하더라. 모든 농가 동일대이죠. 그때 요거 대비해서 이제 결실이 수확할 수 있는 게 실제 얼마나 되지 해서 전체 개화수에 대비해서 30개가 조사가 되었다면 이 부분은 35%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죠? 이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100개 중에서 300개만 개화가 됐더라. 결실률이죠, 이게. 결실률. 35% 되었다면 이것이 곧 피해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 요렇게 하는 것이다. 오디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디를 사 먹을 수 있죠. 뽕. 여러분도 사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뽕이 있는데 이거는 워낙 잘 짓물려지기 때문에 수확 개시가 되면서 이때는 보장을 해주지 않죠. 왜? 워낙 잘 짓물려지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종합위험이죠.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고, 그 다음 복분자와 무화과는 수확 전에만 종합위험. 그죠? 그리고 수확 개시 후가 되면 특정 위험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죠. 특정 위험은 태풍, 강풍, 우박이죠. 태풍 속에 강풍이 포함되기 때문에 태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주밀감과 블루베리는 오디처럼 종합위험에 분류가 되고, 요것만 수확 전 종합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차 1과목과 2과목에서는 강의하는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버리면 이번에 15점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 전 종합위험이다 하는 뜻은 수확 후에는, 수확할 때는 특정 위험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품목을 요즘 써놓고 이 중에서 수확 전에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했으면 우리는 복분자와 무화과를 이게 고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는 품목은 과수 중에서는 유일하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복분자만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복궁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라 그랬죠. 경작불능보험금은 복분자가 오케이다 해서 알아두시면, 경작불능보험금은 복분자가 오케이다 이렇게 해서 경복궁으로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직업사유도 다른 품목과 똑같죠.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 그다음 계산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죠. 경작불능보험은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미 논작물, 밭작물 할 때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후에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 자, 복분자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자면, 복분자라고 하는 이 품목은 이제 스토리로 이야기하자. 스토리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 복분자 힘이 넘치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도 그것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복분자는 힘이다. 그죠? 힘의 상징이 복분자다. 엎어질 복자의 요강분자, 요강이 엎어진다, 깨진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힘이 넘친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이 넘치기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되겠죠. 사고를 치서 감옥에 가서 장기수가 됩니다. 장기수. 그래서 기수가 중요하다. 첫째.
그래서 일기를 쓰죠. 일기를 써서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다라고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기수다. 그래서 살아있어도 포기다. 이 단어가 복분자의 키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분자에서는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쉬운데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했을 때는 그러면 요것은 우리는 평수미평과 똑같다. 평수미평이다. 즉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라는 건 농작물의 기본 원칙이죠. 이때 수확량이 뭔데 했을 때 이 수확량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수확량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기수란 말이죠. 기수가 가로 열고 기수다. 네. 요렇게 되면 피해율에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용어가 좀 약간 다르죠. 이것은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결과 모지를 한단 말이죠. 결과 모지. 이렇게. 이 포기당 결과 모지가 몇 개 있지 하는 것이, 그래서 표본 구간이 하나, 둘, 셋, 네 구간이다 했을 때 이 표본 구간에 있는 결과 모지를 몇 개 살아있지 하는 이 수확량이죠. 결국은 수확량이다. 이 수확량.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다. 수확량은 결과 모지가 몇 개 살아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요거 살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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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살아있고, 죽었고, 살았고, 살았고 해서 결과 모지가 몇 개 살아있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더라. 근데 이제 힘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의 표본 주수, 표본 포기죠. 포기니까. 표본 포기가 4포기가 표본 포기다라고 문제에 주어졌을 때 실제 조사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전후 각각 2포기 더 합니다. 이렇게. 더 조사를 해서 한 포기에서 전후에 이렇게 하니까 총 20포기 되겠죠. 4, 5, 20 곱하기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조사할 때는 4포기가 표본 포기지만 조사는 5를 곱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결과물 개수를 다 헤아리죠. 이게 4, 5, 20 120개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120개 나누기, 이렇게 해버리면 120개 나누기 4, 5, 20을 해버리면 6이 나온다. 이게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이해만 해버리면 쉽다. 이게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죠. 그 중에서 복분자가 특이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복분자는 자연 수정이 불량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수정을 하니까 자연 수정 불량은 농민들은 다 알죠. 이 농가에서는 날씨가 암만 좋아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도 자연적으로 수정이 불량 생기는 게 15%다. 이건 암기를 해야겠죠. 15%는 암기사항이죠. 이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보상해주지 않겠죠. 왜? 재해가 있든 없든 항상 15%가 자연 수정 불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연 수정 불량률이니까 기수, 이것이 수확량에서 빼야 되겠죠. 이것은 수확량이다. 이거는 수확량이다. 기수는 수확량이다. 그러니까 기준 살아있어도,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수정 불량 환산 결과모지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정 불량이라는 것은 환산해준다. 즉 15%의 통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환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야 되겠죠. 안 해준 게 얼마지?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중에서 여기 보니까 수정불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풀 수가 있다. 왜? 여기서 구한 것이 6개라면 6개 중에서 우리는 조사를 통해서 수정불량을 알아내고 마이너스 15%를 해줄 거라는 거지. 왜? 이건 안 해줄 거니까. 6개 중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 중에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이 몽골몽을 맺힌 300송이 중에서 그죠? 60개가 수정 불량이 됐다.
그 중에서 15%는 수정 분량이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버리면 6 곱하기 20% 마이너스 15%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 6, 30 하니까 이 부분은 6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간단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6 곱하기 갈로 열고 그대로 분자에는 60, 분모에는 300 이렇게 해서 커서 옮기고 마이너스 0.15 이렇게 계산을 딱 해버리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0.3개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이 0.3개다. 그러면 수확량은 6개 마이너스 0.3 즉 5.7개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리고 이것은 문제에서 다 주어진단 말이죠. 알면 요거는 다 주어지는 값이란 말이죠. 이게 주어지는 값이다. 이렇게 버무리면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제 되는 거죠. 사고가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또 플러스 수정 분량 고사결과, 이게 마이너스 미보상 헷갈리죠. 그러니까 요걸 해버리면 돼요. 평년 결과 모지수, 그죠? 발생한 경우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기준 살아있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그 가로 속에 있으니까 수는 플러스 되겠죠.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미보상 결과 모지수. 이 괄호를 잘 보시면 기 마이너스 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 플러스 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분모에서 고사 결과 모지수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보상해주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보상해주는 고사 결과 모지가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평년 결과 모지수는 공통 분모지만 이것을 우리는 A라고 하자. 종합위험일 때 죽은 놈이죠. 여러분들 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죽은 놈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거든요. 죽은 놈이다. 죽은 놈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놈, 즉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기 때문에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하자. A라고 하자. 왜? 다시 특정 위험일 때도 똑같이 요 부분에서 또 고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평년 결과 모지수 분의 A 플러스 B로서 피해율을 한 번에 구한단 말이죠. 이때 A가 즉 요 분자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된다. 그리고 B에서는 특정 위험일 때 수확 감소로 인해서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그래서 미보상은 반드시 또 빼겠죠. 항상 미보상은 뺀다. 이것이 B 값이다. 이거 한 번만 구해보면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우리는 이것이 모두 고사 결과 모지수다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의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A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에서 각각 죽은 놈 고사 결과 모지를 구하는데 A는 이거다. 평 마이너스 평수민대 수확량을 복분자에서는 수정분량 환산 고사결과 모지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식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왜 기수를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마이너스는 기준 살아있는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죠. 그래서 요 식은 요거와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럼 특정 위험일 때 6월 1일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태풍, 강풍, 우박이 거의 95% 이상 이것만 있기 때문에 피해가, 그래서 그것만 담보해준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면 의외로 쉽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화과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무화과의 핵심도 중요하죠. 무화과는 다른 품목과 다른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무화과에서는 이제 다른 품목에서 없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에서의 핵심은, 여러분 시험에 딱 무화과 나왔다 했을 때 먼저 시험지에다가 수확 개시 전, 수확 전에는 피해율이 평수미평이다. 그죠? 평수미평
미평이다. 요렇게 피해율을 구한단 말이죠. 이 피해율을 구해서 이것이 10%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수학 개시가 됐을 때 피해율은 이걸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받아와야 된다. 그게 바로 90% 나왔죠. 10% 있어 남은 게 90%의 뜻은 쓰면 100%, 1 마이너스 수학전 피해율. 그죠? 말을 쓰면 수학전 피해율을 가져온다. 피해율을 가져오죠. 90%는 뜻이죠. 10%는 이미 계산했고, 나머지 수학전 피해율을 가져와서 곱하기 이제 수잔이죠. 수잔.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이죠. 결과지 피해율이다. 피해율 조사 방법이 결과지 피해율을 조사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입니까? 1 마이너스 수학전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죠, 과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 그리고 수자는 현재 뭐 60%가 남아야 된다, 70%가 남아야 된다 하는 수학량 잔여 비율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가 되겠죠, 현재.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구하는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알기 쉽게 과거, 현재, 지금의 공식을 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보인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1 마이너스 수학점 피해율, 그 다음에 현재, 지금이죠. 이렇게 골격을 잡으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점 피해율이 10%였다. 그 다음에 90% 남은 거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15% 나왔다. 그래서 보험금 구할 때, 보험가입금에서 피해율을 할 때 이 피해율은 수학점 피해율과 이 피해율이 합산해 줘야 되겠죠. 남은 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무화과나 온주밀감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학전의 피해율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한 번에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에 틀리기 쉬운 게 이 피해율은 10% 플러스 15%를 해준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면 20% 빼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틀리기 쉬운 무화과에서는 핵심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했듯이 과거, 현재, 지금이란 이 공식을 잘 하시면 나중에 동상의 보험금, 온주밀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는 특별하게 무화과에서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전부 다 똑같죠. 자기부담 비율 5%,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된 주수.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품목에서 공부해도 똑같다. 경작 불능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복분자. 그 복분자도 잘 보시면, 복분자는 지금까지 평년 결과 모집수에서 A 플러스 B다 하는 부분에서 항상 피해율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시험이 요게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특정 위험도 해서 별도로 구해서 피해를 구하는 것이 된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수정불량 환산 개수. 수정불량, 불량, 환산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통계가 들어갔죠. 15%. 살아있는 결과 모집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개수. 그 다음에 수정불량 환산 개수는 이렇다. 요걸 갖다가 암기하지 마시고 좀 전에 했던 4 곱하기 5 방금 했죠. 4 곱하기 표본 포기수가 4폭이라면 요렇게 4, 5 그 다음에 120개 있을 때 6개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집수 때문에 이거는 이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6개 중에서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 모집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요거 곱하기 괄호해서 마이너스 15%. 요 들어가는 것이 전체 결실수. 다 시험 문제 주어지죠. 전체 결실수. 요 들어가는 것이 전체 결실수분의 수정불량 된 거죠. 수정불량 결실수.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하지 마시고 이걸 이해를 해버리시면 되고, 이것이 시험 문제 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 이전에 A타입, A의 죽은 놈이죠. A의 죽은 놈을 한번 찾아보자 하니까 요거 A의 죽은 놈은 요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구하는 것은 5월 3, 그 다음에 A 구하는 것은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 B 구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B 고사 결과는 이제 B 구하는 게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고, 이제 B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죠. 자, B를 어떻게 구하느냐? 5월 31일 이전에 사고로 인해서 고사 결과 무리수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즉, 종합위험에서 종합위험을 담보할 때 사고가 있었느냐, 사고가 없었느냐. 사고 있었다면 뭐가 기준이 되죠? 기수가 기준이에요. 기수. 기수에서 그 다음에 곱하기 수학감소 환산계수. 누적이란 말은 필요 없죠. 여러 개 있으면 합치면 되니까 수학감소 환산계수가 있다. 수학감소 환산, 수학감소 환산계수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고가 없었다면 기수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평년결과모지수겠죠. 평년결과모지수에서 수학감소 환산계수. 그러면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만 알면 되겠네. 이것도 쉬워요. 수학감소 환산계수는 이제 수잔이 등장해야겠죠. 수잔이 등장할 때가 되었다. 그죠? 수잔 마이너스 결실률이 되겠죠. 결실률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감소 환산계수의 요 수학감소 환산계수는 수학 1.1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결실이 된다. 즉, 자녀 수학량 비율이 65%이 되는데, 조사를 통해서 300개 중에서 뭐 100개가 결실이 됐다 하면 피해를 30% 입은 거겠죠. 뭐 1000분의 300을 할게요. 100분의 300. 100분의 300 하는 것이 계산하기 좋기 때문에 바로 100개 중에서 30개가 결실이 됐다면 65% 남아야 되는데 30%가 안 남았네. 35%가 결정적으로 수학감소 환산계수가 되는 거죠. 네, 수학감소 환산계수에서 이 기준값, 이게 기준이냐, 이게 기준이냐, 기수가 기준이냐, 그 다음에 평년결과모지수가 기준이냐,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다. 제가 들었던 강의를 가지고 바로 문제 풀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수학 1.1 자녀 수학량 비율은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바로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